네, 반갑습니다. 와이즈 플래닛이라고 D2C 브랜드 기획 판매하는 회사인데 D2C가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는 뜻이고요. 직접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제품 브랜드 기획만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중간 유통 단계 없이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14, 15일 청약이고 환불이 이틀입니다. 시총은 1200 정도 되고요.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대신 투자증권이고 다른 종목이랑 일정은 겹치지 않고 닥터 피엘이라든지 뭐 누잠 뭐 광고로 본 것 같은데 네, 이런 브랜드들을 기획 판매하는 회사고요. 초기에는 마케팅 회사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소비자 직접 판매 업종으로 전체 매출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케팅 대행은 1.7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공장은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외주나 OEM,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광고 선점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의 3분의 1가량을 자사몰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 선점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로 아까 봤다시피 뭐 닥터피엘이라든지 욕실용품들이죠. 누잠은 침구용품들이고 아이네놀은 아이크림 뭐 화장품 관련인데 전체 매출은 닥터피엘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전체 매출의 63.32%니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누잠 순이고요. 자사몰 중심의 마케팅 구조를 갖고 있고 매출 매입 편중이 좀 심하고요. 외주 매입액이 67.35%가 성일학인데 이쪽에서 닥터피엘을 생산한다 그러고 산둥엔젤은 네, 누잠 이쪽이 두 곳에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겠죠. 비슷한 일정에 한국 17호 스펙이 11일까지고요. YG 플래닛이 15일까지고 14, 15일이고 그 다음에 16, 17일입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지 않고요. YG 플래닛이 환불이 이틀이고 공모가 밴드는 만원에서 12,000원이고요. 12,000원 기준으로 시총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물건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보통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갖고 있다든가 만드는 형태를 띠는데 외주를 준다 그래도 누가 왔을 때도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을 연구를 하고 있거나 그런 모습을 띠는데 YG 플래닛 컴퍼니는 태생 자체가 마케팅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D2C를 한다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제품 브랜드도 조금 제품 판매 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다양성이 좀 크죠. 전체 26만 주 정도 구주 매출도 있네요. 보통 구주 매출은 대기업 계열 아니면 잘 안 나오죠. 해당 주식은 최대 주주 주경민 씨 보유 주수고요. 26만 주니까 12,000원씩 치면은 한 30억 정도 되는 거를 공모가에 매각을 하는 거고 일반 청약자도 13,000주고요. 균등은 10주만 하면 되고 뭐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일단은 업종 테마나 이런 게 그렇게 뭐 썩 좋진 않죠. 공모주 청약자 입장에서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테마는 아니고요, 사실상. 대신 구주주 물량은 네, 많지가 않네요. 한 6% 정도가 구주주 물량인데 사실상 여기 대주주 물량이 태워서 나가는 거니까 한 8% 정도가 구주주 물량으로 나오는 물량이고 일단 유통 가능 물량의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21.12%면은 혹시나 수혜 측대 좀 좋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간의 사격을 좀 많이 잡아준다 그러면은 전체 유통 물량이 15% 언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테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자금은 자사물 구축이라든지 마케팅에 좀 많이 신경을 쓰죠. 어쩔 수 없이 전체 매출의 30%에 달하는 광고 선전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23년이고요. 2024년, 2025년 그리고 이게 2026년 반기고요. 상반기죠. 근데 보면 매출이 641억, 690억, 648억, 330억 매출이 좀 정체되는 듯한 느낌이죠. 단기 순이익이 71억, 76억, 93억, 36억 좀 커지다가 네 다시 또 좀 줄어든 느낌이고요. 1인 평균 금액이 2,600만 원이죠. 이건 반기 기준이고요. 그럼 1년에 한 5천만 원이니까 5, 8, 40, 40억 정도가 인건비로 1년에 지출이 되고 순이익이 한 40억 정도 러프하게 계산하면은 아까 전에 1년 광고비가
30% 이상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한 110억 정도가 강급이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110억. 그러면은 합치면은 이게 인건비고 순이익이고 이게 강급이고 그죠? 그렇죠. 그럼 190억 정도 되죠. 그럼 대략 140억이 남네. 140억이면은 40%죠. 40%가 제조 원가랑 물류, 기타 잡비라는 얘기인데 그 제품가의 한 40% 정도, 30%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판다는 건가요? 판매가의 한 30% 정도. 공모가는 네, PER로 산정했고요. 아로마티카랑 네, 달바 글로벌 지난번에 올라왔던 종목이죠. 네. 멀티플이 13배야 26배 평균 내서 20배 정도로 네, 계산이 된 거고요. 20배 기준으로 주당 평가액이 23,277원이 계산됐고 할인율은 48.5% 12,000원 57% 만원이네요. 20배니까 한 10배 멀티플이 PER 기준으로 10배 정도로 들어오는 듯하게 네, 보이죠. 네, 어쩔 수 없이 뭐 이 종목은 뭐 수요 예측을 보고 따라가는 정도로만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이게 뭐 네, 이런 침구류라든지 이런 욕실용품 이런 것들 네, 뭐 소모품이긴 한데 그렇게 자주 바꾸는 제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고 결론은 뭐 회사가 커지려면 브랜드를 더 늘리든가 브랜드를 늘리면 그만큼 아까 전에 광고 선전비가 30% 이상이 발생하고 또 그만큼 시장을 빼뜨려 와야 되니까 누군가한테는 어떤 식으로든지 테마가 로봇이나 AI나 뭐 반도체 이쪽으로 버무려지지 않는 이상 예전처럼 돌멩이를 상장해도 잘 가는 그런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수요 예측을 보고 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예측 결과가 그렇게 뭐 썩 훌륭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평타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시총이 안 되니까 혹시나 뭐 분위기가 그때 싹 바뀐다 그러면은 네,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남들 가는 만큼만 네,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